봉박싱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회? 33회. 외웠다. 맞습니다. 아유 하나 맞췄네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봉박싱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언론이 잘 못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봉박싱의 주제 자체가 이제 언론 영역이니까 좋은 이제 보도 문제, 나쁜 보도 문제를 짚기에는 되게 적절한 그런 사례인데 문제는 이게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보력이 되게 약한 상태에 있어서 그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보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정보의 진위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이스라엘 잘못했다, 하마스 잘못했다 얘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약간 붙잡아뒀던 주제입니다. 근데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그래도 이번 주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됐던 이유가 네. 몇 가지 문제들이 좀 드러났어요. 맞아요. 몇 가지 오보 사례라든가 아직도 좀 이렇게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를 신중하게 안 보고 있는 문제들이 좀 드러나서 네. 이제는 좀 다룰 만하다라고 네. 판단을 했고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다뤄볼 때가 됐다. 게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잘 모릅니다. 무슨 관계인지 언제부터 싸웠는지 얼마나 싸웠는지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맞아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각보다 그 뉴스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뉴스가 이스라엘에서 주로 이스라엘 언론 우리 미국 언론에서 전해지는 전황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 이스라엘이 어딜 공격했다더라 또 뭐 그 가자 지구에서 다른 무장정파도 공격을 했다더라 이런 전황 중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 중계예요. 이제 피해 중계인데 잘 보시면 이거 되게 자극적인 보도들이. 예, 뭐 이제 슬픈 이제 자극적이라는 게 꼭 이렇게 막 잔인한 게 아니라 슬픈 것도 사연. 자극이죠. 네. 예.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진짜 일부 매체 아니면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피해 양상이 주로 보도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우리 언론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마 정보 접근성이 그쪽이 더 좋을 거예요. 가자 지구에는 언론이 없잖아. 물론 거기도 팔레스타인 나름의 수반이 있고 그런 상태긴 하지만 확실히 정보 전달력이 그나마 떨어지기 때문에. 알자지라 정도가 예. 보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 알자지라 이런 거 잘 인용 안 해줘요. 거의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인용해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보도예요. 그러면은 좀 심층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뭐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KBS에 제가 좋아하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그래도 하는 편인데 네, 네. 그 외에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마저 이걸 잘 안 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저거 깜짝 놀란 게 유튜브로 넘어와서 시사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그렇죠. 잘 안 해 이것도 잘 없어. 그래서 제가 뉴스가 이렇게 넘쳐나네 참 볼 뉴스 없다고 느낀 이유로 이번에 조금 보도 사례 모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한 뉴스레터 우리 만들어 주신 거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뭔지. 이 둘의 싸움이 비등비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사실 2.8 전쟁도 올바른 표현. 맞아요. 네. 이거 대부분의 보도가 2.8 전쟁이라 보도가 맞아요. 잘못됐죠. 하마스라고 써야죠 일단. 그렇지. 예. 그것도 잘못됐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두들겨 패고 있는 건데 이게 마치 동등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자꾸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을 진짜 국가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이라고 스스로 불러주길 바래요. 그거는 당연한데.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스테이트라고 불러주길 바라고 실제로 아마 유엔에서 130개국인가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어. 그렇군요. 네. 내가 다만 오해하고 있었네. 예를 들면 타이완 같은 경우가 이제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부를 거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홍콩을 또 어떻게 부를 거냐 이런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아야 정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주권국인지 이게 이제 기준이 애매모호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정상국가군에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를 갖춘 주권 국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예.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 중인 하마스라고 자꾸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언론이 이걸 최대한 압축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마스를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죠. 네, 엄격히 따지면 그냥 무장 정파라고 부르는 게 맞고. 그리고 아주 핵심 지역을 이거 통제라고 해야 되나 통치라고 해야 되나 핵심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뿐이지 뭐 팔레스타인 전역을 뭐 지배하고 그렇죠. 있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 같은 게 그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자 지구의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배력, 무력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의회까지도 진출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괴뢰라고 불러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괴뢰. 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네. 근데 굳이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전에 탈레반이 했던 정도 그러네. 수준이라고 보시는 비슷하죠, 거죠. 비슷하죠. 음.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탈레반보다도 사실 지휘가 원래는 못하다고. 뭐 원래 네. 못하죠. 네. 훨씬 못한데 자꾸 테러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정도의 지위로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민웬 예, 거기서 이제 관심이 생겼죠. 야 무슨 그렇죠. 네. 사이가 얼마나 안 좋길래 저런 짓을 하나? 그 올림픽에서 민원 뭔지 올림픽에서. 알겠습니다. 그때 모사드가 또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알려진. 계기이기도 근데 하고. 오히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마저 인정합니다. 당한 것도 있지만 복수도 너무 과했다. 그렇지.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하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인간을 못 믿게 되고 라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양쪽에서 욕을 다 먹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조차라고 말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유태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유태인이고 미국에서 네. 유태인들이 이제 주로 있는 데가 네. 금융계, 네. 그리고 예, 예술계. 예술계죠. 네. 예. 그 스티븐 스필버그는 저 쉰들러 리스트도 사실 그 양반이 안 만든다 거부하다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걸 만들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 조상들 얘기니까. 근데 그걸 만들 정도로 유대인적인 어떤 자아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넨을 굉장히 중립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거는 서로를 이렇게 적대하는 태도다라고 영화로 얘기를 했다가 양쪽에서 이걸 다 먹었죠. 그렇죠. 유태인은 사실은 생물학적 혈연 관계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종교로 만들어진 건데 종교 정체성인데 대표적으로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부터 계속 살아왔던 지금도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있고 유럽으로 쫓겨났던 유태인들이 있고 박해받고 미국으로 간 유태인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또 시오니스트들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 운동을 주도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네. 그들이 그러니까 좀 더 우파적 성향이 되게 강하지. 그러면 그 이스라엘 건국 운동 벌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영토가 없었던 거군요.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각각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네, 정확히 말하면 역사와 함께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를 구성해 본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아. 처음 국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신생국이네. 네, 완전 신생국이죠. 네. 근데 미국계 유대인은 네. 사실은 이스라엘계 유대인 중에 특히나 이스라엘로 돌아갔거나 이스라엘 살고 있거나 시오니스트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미국에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시오니스트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요. 아 같이 묶일까봐. 네. 네. 약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또 파벨만스도 많이 하잖아요. 유태인으로서 너무 이렇게 자신을 주목받는 게 싫은 거거든. 또 그런 측면도 있구나. 유태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고 싶은데 네. 자꾸 유태인 시오니스트 뭐 이렇게 끼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유태인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 유태계의 흐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겠지만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정말 문제적인 유태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인가. 이 양반은 부분이 거의 나와야죠. 트럼프라고 평가를 받던데.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자기를 기소를 못하는 법을 만들어놨을걸요 아마 네타냐후가. 사법부가 네. 개입을 못하게 하는. 네. 예. 어마어마한. 재밌네. 그러면 이게 자꾸 영화 얘기로 넘어가 버리는데 킹덤 오브 헤븐에 네. 그 이제 주인공들은 유럽에서 온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유럽에서 온 군인들이잖아요. 이거 맞는 표현이야? 뭐 굳이 그러니까 따지면 십자군이잖아요. 군인이 쉽게 틀린 말은 말하면 아니지. 십자군. 네. 근데 보면은 영화 안에서 유대인들을 따로 지칭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럼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따로 있고 유대인들도 따로 있고 또 유럽인들도 따로 있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영화 그렇죠, 안에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말 재밌는 도시였을 것 같아요. 약간 국제적인 도시네 그럼. 그럼 예루살렘은 이제 이따 영화 할 때 이제 아주 정말 독특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긴 할 테고 네. 원래 또 가나안에 있다가 쫓겨나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가나안에 있다가 쫓겨나서 사실은 상당수 유대인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 건 영어식 표현이고 팔레스티나가 유대식 표현이고 네. 제가 이제 레터에도 그렇게 적었는데 팔라스틴이라고 이제 필라스틴 또는 팔라스틴이라고 적는 게 또 이제 그 팔레스타인계들의 또 이제 아랍어적인 표현이에요. 네. 근데 그건 어쨌든 지역을 표현하는 말이야. 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이 지역은 현대에 들어와서야 국가 개념이 생겨났지 네. 현대 이전까지 국가 개념이 없던 나라예요. 그럼 약간 뭐 부족 개념? 그렇죠. 부족 개념이 훨씬 더 가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데야. 약간 제 영화 보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은 자유시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요. 그냥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약간 도시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이렇게 무역도 하고 그런 도시야. 자유무역 도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영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국의 영향권 안에만 있었어요. 아랍권 제국 또는 뭐 비잔틴권 제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국의 변방으로 늘 걸쳐 있었던 데지 실제로 자신이 국가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국가, 뭐 이스라엘 국가 이렇게 만들었던 데가 아니라고.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전쟁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이스라엘 건국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시오니즘이라는 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죠. 네, 그렇죠. 아주 네. 고전적인 시오니즘도 있고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그 현대로 넘어올 때 다시 한번 시온 운동이 벌어져요. 네, 네, 네. 그때 그 고토 회복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역량이 없었지. 근데 국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네, 국제 관계에서 사실은 나치가 잘못한 거지. 나치가 워낙 큰 죄를 유대인한테 저질러 놨으니. 예. 약간 보상 개념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보상 네. 우리한테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팔레스타인 거 조금 주면 뺏겠다는데 되는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구나. 아무튼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거의 뭐 이게 종교의 역사,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의 역사부터 시작되는 얘기라서 너무 역사 길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으면은 근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생겨서 원래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을 뺏은 거 아니야? 요 정도까지 이제 딱 그게 딱 어렴풋한 인상이 일반적인, 있죠. 예. 일반적인 인식이죠. 예, 그게. 그 정도까지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우리 언론 보도가 분쟁이 터졌다고 해서 내는 보도들을 보면은 조금 더 오해를 키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가보죠. 대표적인 오보 사례 아마 오늘 교수님이 아마 이 오보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10월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쏟아졌던 보도고요. 아마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와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마스가 10월 7일에 공습을 할 때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죠.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이렇게 침투를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탁 타고 침투를 해가 납치를 막 해가고 그랬던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집단 농장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 봤다. 이제 수습을 하러 상황을 10월 10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유아 어린이들까지 하마스가 참수하고 불태웠다라고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요. 네. 예, 이거를 그러니까 발표도 아니야.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CNN이나 이런 외신 매체 기자들이 듣고 그냥 보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CNN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한국경제 사례처럼 비슷한 한국경제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따옴표도 안 치고 이렇게 보도하진 않았고 한국경제처럼 따옴표도 안 쳐버리고 사실로서 제목을 뽑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요게 네. 요 한국경제 보도는 인용 보도인가요? 보도 내용 자체는 인용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요. 제가 인용한 문장 보면은 팔레스타인 무장주파 하마스가 침투한 이스라엘 집단 농장 곳곳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영유아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일부 시신은 불에 탄 모습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렸으니까 이게 이런 문장에서 사실 인용도 안 한 거죠. 사실로 거의 단언한 수준의 문장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이제서야 좀 인용을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인용 보도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 문장씩 좀 사실처럼 묘사를 해버리던 사실은 인용 보도인데 이게 되게 이상한 교묘하네. 보도예요. 네. 네, 이렇게 보도하면 사실 안 되는데. 야 이런 거 우리 저기 이동관 장관한테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당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거 어디야 이거. 네, 아무튼 이런 식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12일이 되면 이스라엘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 심지어 이거 되게 웃긴데 뭐라고 이스라엘 당국에서 얘기를 하냐면 하마스 무장 세력이 참수 등 IS의 방식의 잔혹한 행위를 한 사례들은 있는데 다만 그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성인인지 어린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당국자가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잔혹한 행위가 있는데 피해자가 남녀인지도 모르고 군인인지 민간인지도 몰라? 그 아무것도 조사 안 됐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냥 네, 그러면은 10일에 외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갈 때 곧바로 정정을 해주든가 했어야지. 사실 이스라엘 당국자에게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11일까지만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쏟아지고 12일부터 이런 보도가 안 나오긴 해요. 안 나오긴 하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안 나오는 대신 근데 보도량이 그냥 확 줄어버려요. 관련해서 참수 보도량 확 줄어버리는 와중에 그나마 사실관계를 전해주는 보도가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이거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약간 흥미거리로 소화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 아이 참수 당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에 또 아니라고 했네.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네. 원래 전쟁에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보 심리전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CNN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 때문에 앵커가 실제로
아이 참수를 보도하니까 스스로 사과를 했어요. 생방송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 수준의 보도가 맞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오보로 밝혀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 심리전은 맞죠. 네. 이스라엘이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뭐 어디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은 정보 심리전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당연하죠. 2차 대전 때도 엄청 당했습니다. 엄청나죠. 영국이랑 네. 서로. 네. 그래서 전쟁 보도는 그 특정 일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것도 네. 믿어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의 일종인지 말 그대로 그냥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지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호소의 목적인지 뭔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그 안에서 사실관계만 따져야 돼. 사실관계만.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사실관계조차도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일부러 오보를 만든다라기보다는 사실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네. 사실 아기 참수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기다 아니다를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직접 보는 취재진이 것도 못 아니고. 들어갔대요. 현장에 뭐 그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현장에 기자들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외신에서도 먼저 보도가 쏟아져 버린. 네. 근데 이거를 CNN이나 폭스가 이제 그 아이사가 네. 하고 그랬는데 CNN은 요즘은 확실히 명성이 퇴색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예전에 명성이었으면 걸러낼 수 있었다. CNN은 어쨌든 전쟁 보도로 뜬 이제 그 채널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물론 이제 이라크 전쟁 때부터긴 한데 이라크 전쟁 그 전에서 떠서 두 번째 이라크 전쟁부터 약간 퇴색하기 좀 시작했는데 폭스하고 경쟁하면서 생긴 문제가 훨씬 크거든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보도 사례로 넣지는 못했는데 그 지금 17일에 있었던 병원 폭격에 대해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쪽 그러니까 무장정파의 소행이다라고 밝히고 이걸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동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외신과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당시 영상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보도가 또 압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당국조차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아직 분석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아니라 그래도 하마스가 했다 그러면은 하마스가 한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스라엘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다시피 한국 언론에서는 너무 그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바가. 네. 그래서 이 병원 폭격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비교적 뚜렷해 보였다가 이제 또 금방 네.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약간 균형을 잡아야 되는 상태로 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말 그대로 중립 기여를 받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둘 다 나름대로 근거도 있지만 허점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도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 복잡하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은데 이제 북한하고 연계하는 보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북한하고 네. 연계하는 보도들이 일단 9.19 합의랑 같이 언급한 보도들이 뭐 10월 7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세보니까 뭐 한 거의 200건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거 약간 근데 신원식 장관이 조금 유도? 신원식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 진짜 대단한 네. 사람이야. 그래서 보도 보시면은 뭐 많이 이것도 이미 보셨을 텐데 이런 사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마스 다음은 북한이다. 북한이 하마스처럼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감시 전력을 상당히 약화시킨 9.19 군사 합의를 폐지해야 된다. 파기해야 된다는 주장 내 보도.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 자, 이스라엘과 유사한 군사적 대치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 뭐가 유사한 거죠? 뭐 북한이 막 내려와서 테러하고 막 이럽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고. 네. 네. 그리고 우리는 9.19 군사 합의뿐만 아니고 다른 뭐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이런 교류의 흔적들, 합의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도 하고 네. 우리가 북한을 포위 고립하고 있나요? 그렇지도 맞네. 못하죠. 단전 아니잖아. 단수를 시킬 수 있는 국제 제재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마스를 띄워주는 건지 북한을 띄워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네. 네. 하마스는 우리 전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그 군사력 관계는 완전 기울어 있는 관계거든요. 맞아요. 네. 5,000발 모은 게 신기해. 맞아요. 5,000발이 아니라는 설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것도 정말 한 땀 한 땀 모았을 거란 수제로 말이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터지지도 않더만 보니까. 근데 그럼 언제든 야, 근데 그 정도의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당할 수 있어 정도의 말을 하고 싶었겠지.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군사적 대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거든. 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다고 전쟁이 방지되는 게 아니구나. 오 맞네. 이거거든. 우리 대통령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 저는 이스라엘 핵 있죠. 맞아요. 예. 완전 자폭 작전까지 할 수 네. 있을 정도 핵을 가지고 있는 자금 나라고. 어마어마하죠. 예. 미국이 빵빵하게 대주죠. 네. 예. 옆에 기껏해 뭐 이런이니 뭐 이런 거 다 달라붙어서 싸워도 옛날에 이겼죠. 네, 맞아요. 이런 전력이 있는 나라인데 음. 그리고 정보 기관이 좀 지나칠 정도로 발달한 나라고. 네. 모사드. 그렇죠. 네. 그런데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마스 같이 사실은 약간 풋내기에 더 가까운 좀 이상한 극단적 정파가 네. 여기저기 긁어모아가지고 때리는 걸 당하잖아요. 음. 일부러 당했다는 설도 물론 일부는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 얘기는 압도적인 무력으로는 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거거든. 그렇네. 왜 그런 교훈은 못 얻을까요? 근데 안 얻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맨날 자기들이 얘기한 것에 바로 정반대 사례가 나타났는데도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야 우리가 역시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역시 부각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머리야.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정말 티피컬하게 아전 인수 아닙니까? 그렇지. 자기 유리한 대로만 끌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한 번만 뒤집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 군사 합의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사실은. 맞아.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만약에 저쪽에서 넘어오게 된다면 그런 짓을 하게 된다면 이거 합의 위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야지. 그렇지. 우리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그거 깨버리면 명분이 없지 우리가. 오히려 좀 더 들어가면 뒤에서 더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실은 이 하마스는 이제 고립감을 이렇게 벗어나서 국제적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한 극단적 행동이고 사실은 군사력으로도 엄청나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대고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제 협정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였던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제 뭐 사우디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어떻게든 자치적으로 좀 더 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나름의 어떤 평화 구제 노력 이런 것들이 미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경파가 살기 안 좋은 상태가 됐거든. 근데 네타냐후가 끊임없이 강경파로 간 거잖아요. 네. 네타냐후한테 좋은 상황이거든 이게. 그렇지.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도 나중에 얘기지만 레이놀드 이런 놈들이 이제 맞아요. 막 뜨는 거 환장하는 아니야. 상황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하고 되게 유사하게 굴러가고 있었던 거라고. 다시 말하면 극단주의자들이 평화협상주의자들을 양쪽에서 다 이용해 먹고 있었던 네. 상태가 된 거라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군이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보시면은 이게 진짜 웃긴 얘기거든요. 10월 17일에 합동참모본부가 한 얘기인데 중동 지역에서 한 국가에서 방122가 쓰인 북한 포탄이 발견됐다. 다만 이걸 하마스가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저 다음에 네.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북한산 그 무기가 직접 하마스에 넘어갔던 정보는 없다.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양상이 군이 예상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 북한의 전술교류 전수, 훈련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의 북한의 전술교류가 명확하게 들어갔다는 첩보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발표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저게 뭐야 저게. 뭐가 있다. 북한이 다 줬다. 근데 근거는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합니다. 이 합동참모본부가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것도 잘못인데 당연히 우리 언론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물론 이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앞으로 전개될 과정이 북한으로 하여금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 러시아한테도 그렇고 북한한테도 그렇고. 네. 이제 이목이 저쪽으로 가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뭘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데 중동이나 아랍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실은 북한은 무기 공급 능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금수 조치 때문에 지금 뭔가를 못 하고 있는 네. 건데 그거를 뚫고서라도 무기를 사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사실 군사력이 좋은 나라니까 그 정도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랍 쪽이 북한이나 러시아 쪽하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될 가능성들이 꽤 생겨버리는데 아무리 미국이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도 이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암암리에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미국의 의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북한이 제재를 피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무기 수출해가지고 뭔가 먹고 살고 새로운 연대고리를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우려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한국의 시각으로 보면 네. 우려가 할 만하지. 네.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이렇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라든가 국방부는 고민해야 돼. 예, 우려를 정보기관도 하고. 고민해야 되고. 예. 근데 대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이 하마스하고 직접적인 연계고리를 가지고 그치.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걸 먼저 깔아야지. 먼저 까야지. 하지만 몇 가지 의심할 만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더 확인해 보겠다.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렇지. 대비를 하겠다. 근데 이걸 뒤집어 버렸잖아. 뒤집어 버린 거 의도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의 순서만 바꿨어도 참 달라질 수 있었는데. 네, 그 정도는 사실은 뭐 네. 진보건 보수건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원래
모든 국가에서 국방부는 좀 더 우파적이고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전쟁 지향적이야. 네. 평화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군이 또 목적이 네. 있으니까 대비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오차 범위는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오차 범위 안에 있게 만들 정도면은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뒤집어 버리고선 오차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는 거지. 근데 제가 우리 언론 보도에 더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화면으로 마지막 보도 사례 보시면 그래도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그래도 마지막에 정확하게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히잖아요. 어순이 바뀌긴 했지만. 네. 근데 이게 우리 정부 이 군의 발표 이후에 딱 받아쓰기 보도가 싹 나오는데 이상하게 보도로 오면은 그 근거가 없다는 군의 서명이 사라져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보도 사례 중에 네. 하나입니다. 군이 이렇게 발표했어. 북한이 패러글라이딩 기습을 전수했을 수가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제목 보면은 저는 이게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지 이런 제목이 다 너무 막 이렇게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북한의 그러니까 국내 상황으로 이 지금 하마스 분쟁 사태를 좀 이용하는 보도들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흥미 위주든 아니면은 좀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든.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동 전문 기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좀 있는 있어요? 편이에요. 다른 분야보다는. 왜냐면 워낙 국제 문제다 그러면 중동 문제가 제일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제 탑이니까. 네. 그래서 굳이 그걸 고집스럽게 공부한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국제 기자다라고 얘기됐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라도 오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물론 문헌이 이제 주로 영미 문헌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있긴 하지만 왜냐면 반대 문헌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있는데 그 사람들더러 분석 맡겼으면 이렇게 안 해. 그리고 무기 전문가한테 분석 맡겼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 이건 너무 유치한 그러니까 기사잖아. 너무 유치하잖아. 너무 유치한 기사잖아. 패러글라이딩 기술을 꼭 북한에 배워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패러글라이딩은 아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어순이 네. 달라지거나 아니면 보도를 조금만 하고 말았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전술이 들어갔을 가능성, 있죠. 전술적 네. 유사성의 가능성 이런 거 있습니다. 있죠, 북한은 언제나 그런 것들을 수출하려고 하고 실제로 일부 간의 연계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은 충분히 할 수 네.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제대로 얘기하든가. 네. 분석이라도 제대로 해봐서 전술적 유사성이 정말로 얼마나 심하며 막 사례 같은 거 가져와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몇 가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유념해야 된다라든가 그럼 차라리 정보 가치라도 있지. 건드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기사 쓴 사람 분명히 이 분야 전문가 아닐 거라고. 적어도 전문 전문가는 기자는 아닐 저따위로 쓸 거라고. 리가 없지. 그렇죠. 전문가면 일단 제목을 저렇게 안 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치부, 사회부 이런 뭐 이렇게 국제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섹션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냥 출입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 정도 기사 수준이라면. 네, 전문 기자는 아니고요. 그냥 정치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정치부죠. 예. 예. 내가 눈에 주장한 정치부 기자가 이런 거 왜 쓰냐고. 이거 합참이 발표했으니까. 뭐냐면 딱 그 출입처 때문에 그래요. 출입처에서 나온 얘기니까 쓴 거야. 그렇죠. 예. 자신의 전문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니 머니투데이면 그래도 경제지인데 경제지면은 중동 문제에 굉장히 빠삭해야 됩니다, 솔직히. 경제 때문에 유가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가 중동 문제 얼마나 그러네.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네. 머니투데이면 그래도 경제지라면은 이런 국제 문제가 경제적인 것들에 미칠 영향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평상시에도 실력을 갈고 닦았어야 되고 적어도 이런 기사 안 쓰고 다른 기사 쓸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기사 쓰고 있냐고. 아니 이거는 그냥 아무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그냥 좀 제대로 취재 좀 하셔 써도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거기다가 전문가한테 전화하면은 그 양반이 한 얘기니까 내 책임 빠져나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안 해. 이번에 이 하마스 이스라엘 무력 충돌 보도 보면서 되게 이상했던 게 저도 많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분명히 중동 전문가가 있을 텐데 아니 이상하게 깊이 있는 보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의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십자군 전쟁까지 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 최근에 뭔가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중동 전쟁이 이미 4번이나 있었으니까 현대 들어와서. 물론 협정이 워낙 많았지만 네. 가장 최근의 협정이라도 좀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평화 협정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오슬로 협정이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거를 다 망쳐놓은 게 네타냐후라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설명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보도가 그냥 아예 없어요. 제가 진짜 찾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언론이 왜냐하면 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신들 보시면 네. BBC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물론 적어도 중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영미 언론이 물론 제일 잘하긴 합니다만 영미의 시각이 투영돼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문제긴 한데 네. BBC 같은 데가 중동 문제 굉장히 잘 알긴 하지만 저는 BBC도 다는 안 믿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NPR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의 언론사긴 하지만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사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NPR도 미국이 연계된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이슬람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확실히 또 좀 더 약간 달라. 그래요. 네. 근데 그 반대편의 영미권에서는 거의 없긴 하지만 가디아나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좀 더 그래도 우호적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좌파 신문들이 보통 또 많이 그러고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정보는 부족한 상태에서 약간은 이념적으로 자꾸 이제 연민으로 보려고 그래. 제가 오늘 제목을 냉정과 연민으로 했던 이유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연민으로 보거나 그냥 광기로 보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으니까 한계를 가지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BBC가 요번에 보도할 때 맨 처음 뭘 쓰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왜 일어났나 앞에서 팩트를 정리해줘 일단. 최근에 있었던 타임라인 정리해줘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방식인데 이거 저는 이거 맞아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예. 너무 좋은 방식인 것 네. 같아요. 네. 적어도 이러이러한 최근의 타임라인들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원래는 전통적인 그 이른바 역피라미드형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말을 얘기해 놓고 터뜨리는 그런 기사 쓰기 방식이 아니거든. 사람의 시선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타임라인을 해주니까 시선을 받고 적어도 그래 요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네? 라고 알고 가게 되니까 그나마라도 맥락을 가지고 보게 된다. 예전에 BBC가 우리 저 12구 참사를 가지고 작성한 기사도요. 그 타임라인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읽어도 그래도 지나치게 편향적이진 않죠. 네. 적어도 사건의 어떤 전모까지는 아니지만 굴러가는 과정 정도는 알고선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BBC BBC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BBC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어져요 기사가.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정보가 필요해서 찾아본 기사라면 그러니까 BBC 기사의 특징은 한 건만 읽어도 뭔가 많이 얻어. 그렇죠. 맞아요. 많이 알게 돼. 정보를 얻을 수가 많이 있어요. 맞아.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건질 수 있는 정보를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언론 보도 이게 우리 언론 보도 꼭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되게 우리 언론 보도의 지금의 가진 굉장히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제가 진짜 이용자로서 순수하게 내가 뭐 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 그러면요 너무 많이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파편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큰 그림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그 하마스 무력 충돌지 이스라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도 라파 국경 얘기를 하니까 라파 국경이 열려야 이제 물자도 들어가고 뭐 난민도 뭐 피난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라파 국경이 무엇이고 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미국이 연다 그러는데 왜 안 열리는지 이런 걸 알고 싶으면요 좀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이게 무슨 국경인지 따로 찾아야 되고 미국이 이거를 개방한다고 했는지 따로 찾아야 되고 왜 안 열리고 있는지 따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한 번에 좀 설명해 주는 기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게 아마 들더라고요. 기자 본인들이 정리를 못하니 큰 그림을 못 그리니까 못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전쟁 보도라든가 국제 문제에 관련된 보도는 반드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안에 허위들이 일부러 섞여든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도 우리만의 편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거 제가 이런 얘기 함부로 잘 안 합니다만 우리만의 편향으로 국제 분쟁을 봐야 돼요. 그럼 약간 일부러 미국의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그거 둘 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우리가 맨날 좋아서 미국 쫓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근데 이를테면 이를테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을 선택할 건지 미국을 선택할 건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게 어느 편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 이쪽에 모두를 갈까 저쪽에 모두를 갈까 해서 고민하는 정도가 이제 필요한다라고 쳐요. 그래도 미국을 하고 우리는 이제 동맹군 상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우크라이나는 또 달라지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진짜로 먼 얘기거든. 맞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침공은 당했지만 러시아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러시아하고 척질 이유도 없고 유럽도 사실 가까운 유럽도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많이 알아야 되지만 거리는 둬야 돼. 맞아. 이스라엘 문제는 어떤지 아세요?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미국이 안 개입하려고 그러거든. 네. 유럽 땅이니까. 네. 러시아하고 직접 싸우는 거 싫고. 근데 이스라엘 문제는 개입이 될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특수하게 네. 대응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미국조차도 지금 거리를 두고 싶은데 네. 정신없으니까.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미국이 하는 관점으로 슉 하고 휘말려 들어가면
우리는 이란하고 척저, 뭐 사우디는 물론 이제 친미 국가지만, 네.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내부하고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그동안 중동하고 그래도 좀 뭔가 닦아오려고 했었던 그런 식의 관계를 싹 다 깨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우디도 뭐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개입할 이유가 있는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어느 한쪽의 측면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막 잘못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전쟁도 아니고. 근데 미국은 손 놓고 볼 수 없으니까 아이고 어쩌니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얘기했지만 무기를 우리더러 대신 주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요. 이스라엘에. 와, 진짜? 응. 와.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라고 거의 우회적으로 압박한 거 아니야. 네. 그거는 뭐 근데 미국이 여기에다가 무기를 지원하려면 결국은 그거 생산 능력 갖추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맞아요. 네. 거기다 바이든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태거든요. 네.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 이거는 더 거리를 둬야 돼. 그렇지. 야, 이 외교력이 필요하네 또 이 상황에서도. 야, 근데 우리한테 제일 부족한 게 그건데. 그래서 제가 네. 뭐 약간 레터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진짜로 그냥 보편적 가치로 얘기해야 돼요. 이 전쟁은. 별거 아닌 얘기라도 어떡하냐. 애들 죽이면 안 되지. 그치, 사람은 죽이지 말자. 부녀자에게 그런 식의 하면 민간인에 대해서 살상은 금지해야 돼. 병원에다가 그런 거 떨어지면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도 그러면 안 된다. 하마스도 그러지 마라. 맞아. 네. 니들 싸우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 바이든이 편 들어주는 척하면서 안 들어주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하마스 가자지구 민간인들 인도주의적 지원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보도도 그래야 된다고. 그렇지. 우리의 보도도. 네. 이 부분에 북한 끌어다 붙이고 이럴 이유가 없어. 네. 이거는 계속 겉으로는 이제 보도의 방식들은 진짜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들이 멀어지고 자꾸 이렇게 그 중동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철저한 반전의 관점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 변호해 드리면 인도주의적 보도는 많이 있습니다. 예,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금 가자지구에도 민간인 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라파 국경 여는 문제 이쪽은 보도가 많아요. 파편화돼 있어서 내가 열심히 찾아야 될 뿐이지 인도주의적으로는 우리 언론이 또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보리처럼 열심히 찾는 사람 눈에나 보이는 거지 안 찾는 사람 눈에는 자극적인 기사만 보여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네. 인도주의적 보도라고 얘기했을 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보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 그래요? 그건 정말 쉬운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정말 적십자스러운 말인 거고. 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병원 폭격에 관련해서도 병원이 폭격당한 게 누구의 책임이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또 중요한 건 병원이 폭격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실폭인지에 대한 네.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맞아요. 예. 우리가 병원 폭격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정말 누군가가 의도였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예, 거다라고 이건- 강하게 얘기하면 돼요. 이건 전범이야 전범. 예.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게 누가 했는지 문제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에 있어서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실관계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건 밝혀져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가 돼야 되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한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인도주의적 보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도지. 차라리 전황 하나하나 외신 보고 중계하느니 이런 문제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사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정보적으로 알려줄 건 뭐냐면 이것이 자칫하면 국제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현재 앞으로 국제정세가 이런 식으로 자꾸 분쟁과 갈등과 대립으로 가게 되고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도 혼자서 이렇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저기 막 전선 설치해야 되는 상황도 서로 벌어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제 중국 포위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자꾸 못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뭔가 국제 질서의 전환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편에서 솔솔 피어 올리고 다른 편에서 우리한테 경제적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보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큰 그림까지는 못 그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의 인도주의적 보도라도 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 상황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그쪽이거든요. 인도주의적 보도. 아, 큰 그림 보도 같은 건 아예 불가능할 그거는 거라고 어려울 거지? 것 같고 정보력도 부족하고 예, 아무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천착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그 표면적인 의미의 인도주의적 지원 보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예, 그런 식의 보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전 여기에 예. 대해서 약간 감사하고 있는 건 이런 거 감사한다는 것도 웃긴데 우리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딱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괜히 또 이스라엘 편 티나게 들었다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랑 다 박살나면 그건 또 감각이 있나 보다. 그 재앙이거든. 감각이 있었을까요? 좀 있으면은 내일 모레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또 순방도 가는데
거기서도 논의해 본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엄한 소리 하시는 건 아니겠지. 포티투 시리어스님께서 시리어스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인도주의라고 포장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굽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현재의 네, 모습인 네. 건 맞고요. 인도주의를 빙자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된 인도주의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인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인도주의가 곳곳이 파괴되고 있는 건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아니,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인도주의적인 관점이라면 당장 공격을 중단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또 뭔가 큰 변곡점이 발생하면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또 영화 얘기도 해야 되니까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가 소담수담인데 네. 소담수담의 진행은 교수님이시잖아요. 아니죠. 동물이구나. 교수님 진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죠. 저 원래 이런 거 잘 까먹어요. 지금 피디님 이거 소리 안 들어갔나? 피디님 진짜 크게 웃었는데. 왜 거기서 코를 풀어?